너 탄핵. 이재명 노려봤다고 고분고분 안 타고 탄핵.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자, 일단 결국 탄핵으로 갑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결국 그 본색을 숨기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그리고 소위 내란 특검법을 오늘까지 공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한독수 대행이 공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특히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거 위헌 요소야. 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특검이 다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는 다시 한번 합의해봐. 이렇게 국회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공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급 당황했죠. 당황해서 말 안 듣네. 이제 인질로 잡고 있다가 그냥 탄핵 찔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거부할 걸로 예상을 하고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경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한독수에 대한 탄핵 소찬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재명이 지시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만장일치죠, 모든 게. 그래서 오늘 발의해서 26일 모레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오늘 그래서 5시 30분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 의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또 표결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표결은 27일 아마 이 표결을 해서 이 부분 지금 남아있는 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표결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냐, 대통령 탄핵 정족수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면은 이 제적위원회 과반수니까 민주당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3분의 2, 200명 이상이니까는 민주당 야권에서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일단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우원식 의장도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을 겁니다. 단번에 고리 내린 국회의장인데, 그래서 표결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제시한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있겠죠. 고분고분 말 안 들어서 탄핵한다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로서 3가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2가지를 또 자기들끼리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국무총리 때의 일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되기 전에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탄핵을 하면은 이것은 총리 탄핵 정족수 과반 이렇게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이게 또 쏙 보이죠.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국무총리 시절만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정가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관 하다가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러면 그때 장관 시절의 일 가지고 탄핵을 하면은, 대통령인데 장관 시절의 일 가지고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냐. 맞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총리 시절의 일 가지고 탄핵을 하면은 이 과반수다. 이 엉터리 같은 논리를 내세워서 그게 도저히 되지도 않고, 또 그 총리 시절 이런 탄핵 대상도 또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총리 시절 일 3가지, 대통령 권한 대행되고 나서 일 2가지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소개만 들으면은 총리 시절에 이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제 요구권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돼 있죠. 그 건의했다고 탄핵. 참 탄핵 사유 각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더 기막힌 것을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무슨 12.3 내란 사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완전 프레임 씌우는 겁니다. 아직 이게 기소도 안 된 단계고 수사도 안 된 단계인데
그러니까 계엄령이죠. 계엄령에 적극 가담 또는 동조. 그다음에 이 내란 이후 또 이렇게 프레임을 세우면서 한독수 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 이게 이제 탄핵 사유다. 이거 뭐 한독수 한동훈 체제가 이게 탄핵 사유가 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되고 나서는 상설 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목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이재명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죄다.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죄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뭐 상설특검 임명 방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도우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재명 도우미 누구? 우원식 국회의장 말을 듣지 않는 것도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원식이 뭐라고 했냐면은 상설특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왜 임명 안 하느냐 한독수 그 권한 대행이. 그래서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안인데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 아니죠. 이 상설특검은 본인들이 국회 이 규칙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원래 여야가 같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 추천 7인위원회에 여당도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그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들어가서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의 뭐 오기, 뚝심, 한독수의 뚝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급당황한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만만치 않네.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해서 탄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이 표결을 한다는데 사실 거부권 그 시한은 1월 1일까지죠. 1월 1일까지인데 그 전에 기다려 보지도 않고 1월 1일에 공표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지 하는 건데 기다려 보지도 않고 27일에 이 표결을 하겠다. 이 말은 이제 그 아마 간접 경로로라도 파악을 했겠죠.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는구나. 그러니 시간이 없는 이재명으로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27일 날 바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지 뭐 특검이든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수사에 착수를 해야지 특검에 착수를 해야지 뭔가 성과물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나오겠죠. 법원에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것저것 막 건지겠죠. 건져가지고 이것을 헌재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탄핵 심리하는데 활용을 해서 파면을 시키세요. 이렇게 넘겨주려고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그러니 시간이 없죠. 빨리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헌재가 내려줘야지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자기 재판 나오기 전에 최종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 빨리 특검에서 수사해가지고 헌재에 빨리 넘겨주세요. 그러면 헌재가 그거 수사한 것만 가지고 뭐 특검은 자기들이 임명을 한 특검이 하니까 무조건 나쁜 쪽으로 막 몰고 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헌재에 넘겨주면은 헌재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파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거의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안 내용이 드러난 것이 없죠. 전부 다 혐의죠. 내란 아직 수사도 안 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는 쪽 의견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뭘 가지고 그러면 이거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탄핵합니다 써야 되니까 뭘 가지고 썼냐면은 언론 기사 가지고 썼습니다. 언론 기사 가지고 먼저 국회에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언론 기사 가지고 탄핵안 써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헌재에서는 헌재 가면 헌재가 그걸로 하다가 뭔가 이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니까 그때도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탄핵을 인용을 했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특검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림수가 다 있는 거죠. 그걸 한덕수 대응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한덕수 대행은 지금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 우선 합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이재명은 잠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죠. 왜 국회로 넘겼느냐고 했는데 국회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고 자 탄핵 너 탄핵 그 중에서 하나 고분 안타고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재명 노려봤다고 탄핵 이재명 노려봤다고 탄핵 뭐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탄핵 통과시켜가지고 직무 정지시켜놨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난번에 김용민을 비롯해서 민주당 170명이 발의한 박성재 장관 탄핵 소추안이 그때 뭐 자기들끼리 해서 다 가결시켰죠.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그때 탄핵 소추안 내용을 보면은 왜 탄핵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막 엮어놨습니다. 탄핵 사유,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이유.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죠. 계엄 이튿날 안가 해동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법무부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세 번째 이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어떻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를 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국회 경시 태도를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 지난 7일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 국회 경시다.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재명을 노려봤다. 탄핵해야 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탄핵 사유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하고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완전히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박성재 장관 답변서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 경시와 관련해서 저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본회의장에 있다가 퇴장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가다가 저 이재명은 제일 끝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쪽을 한번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간 모양이죠. 그 나가려면 참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국무회의석에서 나와서 쭉 가서 뒤쪽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당 대표는 뒤에 앉아 있죠. 그래서 뭐 눈이 마주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노려봤다고 탄핵 사유다. 근데 박성재 장관은 저 노려본 적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노려봤든 안 노려봤든 이 박성재 장관의 답변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헌법상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직무를 하면서 헌법 위반이나 법률을 위반을 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재명 노려봤다고 탄핵 사유 안에 집어넣는 일종의 코미디죠, 코미디. 이재명이 감독하고 원내대표 박찬대가 막 주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170명 의원 엑스트라 역할을 하면서 코미디를 찍고 있는 겁니다.